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YBM 편입 공무원 영어 담당 김태형쌤입니다. 자, 오늘 5월 20일 수요일 수업인데 오늘 학원 전체 방역 관계로 오늘 유튜브 녹화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 날 1부 수업은 파워북학 9.0 편입 2020년에 나왔던 27개 대학 모든 기출의, 밑줄의하고 빈칸의를 다 풀어내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8번째 자료까지 했고 오늘 9번째 자료가 나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 기출의는 작년도 2019년도에 나왔던 모든 의의를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 강의니까 이제 군더더기 설명 없이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파워북학 9.0이 김태동 지금 파워북학로서는 가장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의 자료는 어제 제가 단톡방에다가 다 올려드렸고요. 자료를 다 펴주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우리가 칠판에 선생님이 늘 적듯이 그렇게 지금 화면상에 지금 적는 걸로 생각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2강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112강은요, 자, 올해 2020년 바로 당국대 인문계열에서 나왔던 10문제가 되겠습니다. 개당 지금 2점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20점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다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줄 단어를 봅시다. shoddy라는 단어가 있죠. 이 shoddy라는 단어는 최근에 지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 뜻이죠. 겉만 번지르르하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겠죠, 여러분. 바로 이거는 뭐겠어요? 가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의 반대말을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늘 판서하듯이 이렇게 지금 필기를 보시면서 수업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단어가 있죠, 여러분. genuine이라는 단어가 있죠. genuine은 진짜로 성실했겠죠. 그래서 genuine이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진짜의, 그 다음에 정품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shoddy라는 단어하고 genuine, 이거 반대의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가짜의 shoddy라는 단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분이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 현강을 듣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료가 없이 듣는 분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필기는 자료 갖고 있는 분의 어떤 주안점을 두고 오늘 판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짜의 겉만 번지르르한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자, 보기 문항 1번 단어를 보면 luxurious, 럭셔리하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기본 단어죠. 완전히 기본 단어. 사치스러운 뜻이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meticulous, 너무 중요하죠. 사람이 며칠 굶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며칠 굶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민해지겠죠. 뭔가 주의가 깊어지겠죠. 주의 깊은. 근데 약간 나쁜 뜻도 있다 했죠. 뭔가 소심해진다 했겠죠. 소심해진다 했겠죠. 그래서 예민한, 주의 깊은, 또 다른 말로 세심해진다라고 했고, 그래서 가짜의 의미와 같은 맥락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의를 보시면 specious가 바로 이게 이제 겉만 번지르르한, 허울 좋은 이런 뜻이에요. specious. 뭔가 겉만 번지르르한, 허울 좋은이니까 답은 3번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3번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고, 4번에 있는 intellectual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기본어이죠. 지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정리하고, 여기서는 가짜와 진짜의 반대의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가 편입에서도 지금 이렇게 20점 분량, 밑줄에서요, 동요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무원에서도 20점 분량이지 않습니까? 어휘 문제가. 이거를 해석으로 다 풀어낸다면은 저 뒤에 독해에서 시간에서 다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합격권으로 가려면 시험 당일날 가기 전까지 많은 어휘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기출에서 내가 외웠던 단어가 다 이렇게 적용을 빨리 풀 수 있는 어휘력이 되는지 그런 적용이 돼야 됩니다. 물론 한두 문제 정도는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는 그건 문맥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문장 해석을 해서 시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거의 90% 이상의 문제는 이렇게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올 수 있는 어휘력이 돼야지만 합격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2019년도에 제가 어휘 설명할 때도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거 아주 요즘에 강조하는 단어라 했죠. 딜리탄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딜리탄트는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 평론가라는 뜻이죠. 또 다른 말로 예술 예호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예술을 예호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 이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애호가인데 또는 아마추어 평론가라는 뜻이 있다 했어요. 그렇죠? 아마추어 평론가. 그러면 이 딜리탄트의 동의어를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다른 의의를 보고 다른 문항에 있는 확실히 아는 단어를 보고 그걸 역으로 쳐서 답을 낼 수 있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1번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했을 거예요. 바로 이 dabbler라는 단어는 취미 삼아 뭐를 해보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뜻을 한번 적어볼게요. dabbler라는 것은 외워야 됩니다. 취미 삼아서 뭐를 해보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취미 삼아 뭐뭐 해보려는 사람을 바로 dabbler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1번은 됐고 그 다음에 2번 단어를 보면 그렇죠. hedonist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뭐예요? 그는 그죠? 그 다음에 뒤에를 잘 보세요. 돈이죠. 돈. 그렇죠. 돈을 추구하는 사람. ISD는 사람을 의미하는 되겠죠. 이거 우리 배웠죠. hedonist라는 단어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있겠죠. 이 돈으로 어떤 다 그러는 것이는 않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했죠. 이 돈이 너무 많으면 성에 또 집착하게 되고 또 노름에 집착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쾌락주의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edonist라는 단어는 쾌락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애호가 아마추어 평론가가 쾌락주의에 빠진다. 이거는 접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 2번은 제껴버리고 그 다음 3번 단어를 보세요. 3번에 있는 바로 ascetic이라는 단어가 있죠. ascetic. 자, 이것도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새로운 경향에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 생각하고 자, 남은 기간 동안 외워주도록 합시다. ascetic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바로 금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쾌락주의자하고 반대말의 의의가 되는 거죠. 뭔가 참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ascetic. 예술 예호가 아마추어 평론가가 금욕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3번 이것도 제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할게요. 4번에 있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처음 봤을 거예요. 바로 dissembl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dissembler은 일단 동사로 먼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로 바로 dissemble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dissemble. 자, 디셈버에 지금 명사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명사 형태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프린트 다 갖고 있시죠? 바로 dissembl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issemble 하면은 이게 동사가 본심을 드러내지 않다라는 뜻이고 dissembler가 되면은 ER이 사람을 의미하니까 자기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뜻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기의 본심을 바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dissembler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술 애호가 아마추어 평론가가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술 애호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아마추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본업으로 자기의 어떤 주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 삼아 뭐뭐 해보려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아마추어 평론가를 바로 딜리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약간 이 부분은 편입에서 조금 치우칠 수 있는 단어, 약간 조금 약간 구석진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기출이 되었으니까 한번 외워보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dabbler가 취미 삼아 뭐뭐 해보는 사람 왜 이런 뜻으로 나왔는지 그 어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bbler의 동사를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dabble 이런 뜻입니다. dabble이 뭐냐면은 뜻이 바로 물장난치다 이 말이죠. 자, 계곡에 너무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가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이렇게 물장난치죠. 펑덩펑덩 하면서 물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흘러가고 있는 어떤 시대의 조류에서
거기에서 물장난을 치면서 뭔가 펑덩펑덩 그려본다는 것은 나 여기서 조금 취미적으로 뭔가 즐겨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물장난 친다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잠깐씩 한번 물방울을 튀겨보고 싶다라는 것은 취미 삼아 뭐 해보려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의 행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원이 나왔다 생각하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dabble, 물장난치다. 여러 분야에다가 물방울을 튀기고 싶다라는 것은 취미 삼아 조금씩 그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하나의 욕망의 행위이다. 그래서 dabbler라는 것은 취미 삼아 뭐 해보려는 사람, 그것을 바로 아마추어 평론가, 예술 애호가와 같은 의미인 딜리탄트라는 단어가 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나머지 단어 꼭 외우셔야 되겠죠. 특히 이번에 우리 공무원의에서도 많이 배웠죠. hedonist. 그는 돈을 밝히는 자, 쾌락주의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ascetic, 금욕주의자, ascetic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dissembler라는 것은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잘 외워주시기 바라고 천천히. 그 다음에 3번 의의를 분석하겠습니다. 3번에 있는 단어는 resilience라는 단어가 있죠. resilience,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접두사 rly를 여러분들이 색칠해 보세요. 이 rly는 선생님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다시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는 back 하는 의미가 있다 했죠. 그래서 rly 접두사가 나오면 이 두 접두사의 의미에 따라서 제가 의미풀이를 다 해서 뜻을 암기시켜 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resilience란 단어를 만약에 몰랐다 치고 나머지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접두사 rly 의미만 알고 이걸 한번 답을 내도록 해봅시다. 자, 1번 단어를 가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divisive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divisiveness라는 단어, 자, 좀 어렵죠? 여기 어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시죠? 바로 division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자, division 하는 것은 어떠한 부서, 이게 실용의 토익에서 이제 division, 무슨 부서를 말하는 거고, 부서별로 뭔가, 분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분열이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큰 이런 조직이 있는데 여러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분단이 되어 있고 분열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비전에서 지금 이 단어가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단어를 적어 봅시다. 바로 divisiveness라는 단어를 봅시다. 여기 보세요. divisiveness, 여기 이 지금 앞에 접두사 부분이 바로 division에서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divisiveness를 이제 어원 유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division에서 의미를 살려서. 자, 우리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조직 자체가 뭔가 분단이 되어 있고 분열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쳐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바로 불화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뭔가 알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division, 부서, 분단, 분열인데 서로 나누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으면은 divisiveness, 거기에 불화가 생기고 알력이 생긴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visiveness를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reticence는 이거는 우리가 뭐 공시에서도 많이 연습했던 단어 아닙니까? 형용사를 적어 보겠습니다. 바로 reticent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이거는 이제 과묵한 뜻이죠. 과묵한의 단어는 여러 단어를 많이 배웠지만 우리 하나만 복습해 봅시다. 바로 reserve라는, 이 reserve라는 단어는 reserve가 이 예약하다는 뜻도 있지만 근한 따위를 보유하다는 뜻이 있죠. 자기 입속에 해야 할 말을 뭔가 보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과묵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reticent의 명사 형태가 reticence, 과묵이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니까. 자, 그러면 이제 rly의 의미를 과연 이게 rly가 있다 해서 이거를 정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rly는 뭔가 다시와 백의 이미지니까 과묵함이 다시와 백의 이미지로 가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일단은 2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제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단어를 봅시다. 3번에 이거는 기초 단어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elasticity라는 단어가 있죠. 다시 elasticity라는 것은 탄성력 할 때 탄성이죠. 용수철 같은 것이 딱 이렇게 뭔가 오므라져 있다가 지금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가 힘을 딱 손가락을 띄면은 탁 치솟아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성이라는 이미지가 뭡니까? 다시 원 지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 다시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back, 바로 뒤에 후퇴의 의미로 그 이미지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elasticity가 이게 탄성이라는 뜻인데 이 R의 의미와 뭔가 접근이 된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화알력도 이게 again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1번도 제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의의를 한번 봅시다. 4번은 잘 아시잖아요. callousness라는 단어죠. callousness. 이거는 뭐예요? 형용사로서 적어볼까요? 얼굴에 철판 깔았어. 이렇게 되어 있죠. callous.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것은 뭔가 뻔뻔스럽고 냉담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뻔뻔스러운, 냉담한 이런 뜻입니다. 냉담한. 그 다음에 뭔가 철판 깔았으니까 뻔뻔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callous의 명사형사가 나왔으니까 냉담함이 되는 거죠. 이것도 again과 back의 의미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3번 단어 알고 있었다면 답을 바로 3번을 하시면 되겠죠. 바로 resilience라는 단어는 이게 뭔가 탄성, 원래 성질로 돌아오려는 복원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성질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이미지니까 여기 R의 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3번에 있는 elasticity라는 단어가 이게 탄성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답은 3번이 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잘 분석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4번 문제 봅시다. 4번은 이거 철자를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내기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남학생들은 야구를 좋아하시니까 잘 알 거예요. 야구 공 투수 구질 중에서요. 공 던지는 것 중에 너클볼이라는 거 있어요. 이 너클볼이 있죠. 공을 잡아서 공을 이렇게 낚아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기라는 단어, K는 묵음이고요. 이것을 뒤에 낚아챈다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공을 낚아챈다. 공을 낚아챈다라는 것은 너클볼을 잘 던질 수 있는 하나의 바로 기술이 되고 기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문항 단어를 보면 1번에 있는 conversation, 이건 완전 기초 단어죠. 대화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있는 단어를 보면 skill, 이게 이제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있는 communication, 이것도 완전 기초가 단어죠. 자, 의사소통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4번 단어를 볼까요? 4번에 있는 reputation은 것은 명성, 바로 평판이란 뜻이 되는 거죠. 평판, 명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 단어 꼭 외워놓읍시다. 너클볼을 던지려면 공을 이렇게 낚아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넥이라는 단어가 기술이라는 뜻이라는 거 4번 문항 잘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문항을 한번 볼까요? 자, 5번은 보면은 against. 자, 요것도 한번 단어를 한번 적어 볼게요. against. 요거는 이제 guest도 나와도 같은 뜻이 되는데, 이 guest는 여러분들이 무슨 단어를 떠올리시면 되느냐면은, 여러분 이 단어가 있죠. 바로 ghost라는 단어가 있죠. ghost가 뭐예요? 바로 유령이고 바로 귀신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유령이나 귀신을 보면은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뭔가 두려움이 들겠죠. 그런 느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gainst라는 의미는 자, 뭔가 무시무시한, 지독한 뜻이에요. 뭔가 놀란다는 이야기죠. 유령하고 귀신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against는 뭔가 무시무시한, 지독한, 논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문항을 찾아봅시다. 1번에 있는 alarm, 논란. 답은 1번이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wise는 현명한, 전혀 의미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ravish이라는 단어 있죠. ravish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이 마음이 후한, 그렇죠? 마음이 후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낌없이 베풀어 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은 남에게 다 퍼주니까 이것은 낭비하는 모습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낭비하는, 그 다음에 또
사치스러운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긍정, 부정의 뜻을 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을 분석해 봅시다. 4번은 뭐예요? discourage는 dis는 부정이고 courage는 용기니까 뭔가 용기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뭔가 낙담시키는 거죠. 격려하는 이미지는 encourag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6번 문항을 봅시다. 자, 6번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palpable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palpable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철자로 한번 적어 봅시다. palpable. 자,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하겠습니다, 여러분. palpable을 잘 읽어보세요. palpable 하면은 팔팔해진다는 이야기죠. 뭔가 생물이라는 이야기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팔팔하다라는 느낌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있고 쭉 처져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뭔가 뚜렷하지 않겠죠. 사람이 생동감 있고 눈에 띄고 활기가 넘치면 사람들에게 눈에 띄겠죠. 그 눈에 띈다는 것은 뭔가 구별이 되고 명백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암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어 있지 않고 생동감 있고 팔팔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명백한 눈에 띄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palpable 하는 것은 명백한 눈에 띄는 이런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1번을 보시면 이 기본 단어죠, 여러분. negligible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하찮은 뜻이죠. 하찮은 또는 하찮은 거는 무시해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찮은 무시해도 좋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이 fuzzy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요거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 fuzzy라는 단어하고 이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pussy라는 단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어른이 아이가 막 떠들고 있으면 얘들아 퍼석거리지 마라 이렇게 하죠. 퍼석거리지 말은 바로 야단법석 떨지 마라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pussy라는 단어가 떠들썩한 야단법석의 뜻이고 그 야단법석을 뜨는 애들이 보통 까다로운 애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격 묘사에서 이게 까다로운 뜻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되는 게 이제 fuzzy라는 단어가 있어요. fuzzy.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보풀 모양의 이런 뜻이에요. 보풀 또는 보풀이 다른 말로 솜틀 모양의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보풀이니까 솜틀이니까 뭔가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뭔가 흐릿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fuzzy라는 것은 솜틀 모양의 보풀 모양이 이런 뜻이고 그런 모습이 흐릿한 모습이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고 pussy는 퍼석거리지 마라 야단법석의 까다로운 이런 뜻을 외워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단어를 보면 discernible, discern이라는 단어가 식별하는 뜻이니까 그것에 IBLE가 붙은 형용사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뜻이죠. 뭔가 명확하고 명백해서 그걸 구별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답은 discernible 3번을 하시면 되겠고 4번 단어는요. 기본 단어죠. damaging이라는 것은 뭔가 손상 끼친다는 이야기니까 정답을 할 수가 없겠죠.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palpable 하는 것은 팔팔한 모습은 명백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해주시고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모습이다. 외워놓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문항 분석하겠습니다. 자, 7번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error 하는 단어 있죠. 7번 단어 밑줄 단어를 보세요. error 하는 단어 있죠. 이게 이제 곡식의 알맹이라고 했죠. 곡식의.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곡식의 알맹이가 맺혀질 수 있게끔 농사를 짓겠죠. 그래서 ABLE는 형용사행 전미사가 되는 것이죠. 알맹이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경작이라는 것은 경작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뭔가 땅 자체가 메마르고 빗바라면은 알맹이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error 하는 단어가 뭔가 경작할 수 있는 뭔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경작할 수 있는. 자, 그러면 그 느낌을 한번 찾아보는데 1번 단어를 봅시다. 1번은 뭐예요? abominable 하는 단어 있죠. 이건 어디서 배웠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배웠죠? abominate라는 단어가 배웠죠? 자, 아범이 나태하는 것을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 많은 아들이 아범이 나태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겠죠. 그래서 abominate는 바로 싫어하다, 혐오하다는 뜻인데 그것의 형용사가 왔죠. abominable 하면은 뭔가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불쾌한 뜻이 되죠. 뜻을 한번 적어보세요. abominable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불쾌한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우리가 김태동 파워복과에서 외웠죠 여러분. barren 하면은 빛바랜 땅이라 했죠. 그래서 뭔가 빛이 바랬다라는 것은 불모의 뜻이라 했죠. 불모의. 뭔가 경작할 수 없는 불모의 땅이고 barren. 3번 단어를 봅시다. 3번도 같은 맥락이죠. 2번하고 바로 statter 하는 단어가 있죠. st는 stop이죠. 그 다음 뒤에는 이제 뒤에는 이제 i를 여자가 i를 stop에 했으니까 바로 불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으로 쳐서 이제 불임이 됐다는 것은 결국 땅으로 치면은 바로 경작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불모이 되는 거죠. 그래서 barren하고 statter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4번에 있는 tillable 하는 단어가 이게 바로 경작할 수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arable의 동의어 tillable 이렇게 외웠다면 그 1초 만에 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이거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의의를 분석합니다. 자, 8번 의의는 올해 당국대 인문계열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완전체 문제를 풀기 전에 그 인스타에 이제 1분 짤 강의하고 유튜브에다가 매일 이렇게 단어별로 먼저 요소별 단어 강의를 소개하고 그 다음 우리 수요일날 완전체 문제 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단어를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먼저 단어를 먼저 익혀주시고 수요일날 문제 풀이를 따라오신다면 훨씬 더 즐거운 수업이 될 것입니다. 자, 8번 단어를 봅시다. 먼저 밑줄 단어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건 너무 우리 많이 배웠던 단어잖아요. 바로 exonerate. EX는 바깥이죠. 그 다음에 뒤에 읽으면 오너라 이렇게죠. 나오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너라. 제이나 이제 제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더라. 그래서 바깥으로 오너라, 나오너라라는 것은 이 죄인을 용서하고 바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인데 최근에 다른 대학의 편입 문제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이 단어의 동의어 조금 어려운 단어를 외워주셔야 된다 했죠. 바로 exculp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EX는 바깥이고 자 뒤에 부분의 전미사가 바로 이 단어죠, 여러분. culprit라는 단어가 있죠. 걸핏하면 그것을 훔치는 자. 이게 죄인이라고 했죠. culprit라는 단어가 걸핏하면 그것을 훔치는 죄인. 그러니까 이 죄인을 EX 바깥으로 나오게 해주니까 용서, 해방, 석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xculpate하고 동의어가 된다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기 문항에 쉽게 용서, 석방, 해방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자, 1번 단어를 보면 자, evade라는 단어는 뭐예요? 책임감 따위를 회피하다라고 배웠죠. 자, 그 다음에 2번 단어를 보세요. 2번에 파워복화 선생님 6.0이 나오는 단어죠. 바로 purge라는 단어죠. 오늘 유튜브에 선생님이 올려놨는 거죠. 자, 적십자에서 국민들에게 피를 깨끗이 하라고 촉구한다 했죠. 그래서 이게 purge가 첫 번째 뜻이 깨끗이 하다, 정화시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깨끗이 하지 않고 정화시키지 않고 에이즈 같은 거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피를 더럽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바로 추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조직이나 그 나라에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추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추방이라는 의미가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석방의 이미지와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당국대 가장 어려웠던 이 8번 문제의 정답은 펄지가 답이 되었던 것이에요. 3번 문항을 보시면요. 3번 문항을 봅니다. retry라는 단어가 있어요. retry.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retry 하면은 다시 try 한다 하면은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도하다는 뜻이죠. 근데 법률 용어로서 이게 이제 다시 심사한다, 재심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단어를 보시면 appeal은 뭔가 호소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exonerate, 바깥으로 내보낸다, 석방, 추방의 의미로 답을 2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지, 이게 지금 답이 잘 안 보인다 해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또 여러분들 시간 1분 30초, 2분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의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9번 문제를 한번 보는데, 아까 전에 여기 동의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책임감 따위를 피하다라는 evade라는 단어도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 evade의 동의어를 선생님이 한 몇 가지 적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한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강조하는 단어죠.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nose이라는 단어도 회피하다, 피하다. 자, 요것도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nose이라는 단어도 꼭 외워주시는데, 자, 얼핏 착 보면은 개가 보여야 됩니다. 무서운 개가, 아주 미친 개가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 빨리 회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nose이라는 단어를 도구를 생각해서 회피하다, 피하다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용구에서 회피하다라는 게 head-off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가 달리는데, 어떤 기계가 달리는데 그 기계의 머리 부분이 뭔가 다른 쪽으로 바로 꺼져서 돌려나간다는 이야기에서 그것을 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head-off라는 것은 피하다, 회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년도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이거죠. 회피하다.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stave off라는 것은 회피하다는 뜻이죠. stave 자체가 우리 음악에서 5선줄이라고 했죠. 5선줄. 이 5선인데 각 음표가 같이 붙어 있지 않고 좋은 음을 내려면 서로가 피해야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stave off가 피하다, 회피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아주 어려웠던 또 간용구가 있었어요. 자, ward off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ward라는 게 병동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지금 엄청난 환자들이 병동에 있다 쳐보세요. 그럼 다 주변에서 다 off, 떨어져서 피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hose, stay off, head off, ward off, 피하다. 요거 이제 evade의 동의어로서 꼭 좀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좀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9번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9번은 볼까요? 자, 9번에 이제 밑줄 단어는 이 단어죠. 바로 arca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cane이라는 단어가 바로 지팡이에요. 어르신네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 곡식에 알맹이가 맺히더라는 이야기죠. 오, 이상하죠. 줄기에 이런 것이 곡식에 알맹이가 맺혀야 되는데 지팡이에 알맹이가 맺혔으니까 뭔가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암기합니다. 뭔가 불가사의하고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고 뭔가 애매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다는 이야기죠. 지팡이 알맹이가 맺혔으니까요. 그러면 불가사의한, 애매한, 그리고 비밀의 그런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자, 보기 문항 1번 단어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1번 단어를 보면 pretentious라는 단어 있죠. 요거는 이제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뭐뭐 인체하다라는 pretend가 있죠. 이 단어의 형용사가 지금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pretentious 하면은 뭔가 인체한다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요게 이제 뭐뭐 인체하다라는 뜻이니까 잘난 체 한다는 이야기니까 pretentious는 뭔가 허세를 부린다는 이야기죠.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뭔가 잘난 체 한다는 이야기니까 자만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pretentious라는 단어는 pretend에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etend에서 출발해서 pretentious는 잘난 체 하는 허세 부리는 그런 뜻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pretentious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단어를 보세요. 2번 단어를 보시면 archaic이라는 단어도 요즘에 많이 나온 단어예요. archaic 하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그런 고풍의 이미지입니다. 고풍의 뜻이고 그리고 원시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archaic이라는 단어 우리 독해할 때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니까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archaic. 자, 그 다음 3번 단어 봅시다. 자, 3번도 우리 많이 익혔던 단어죠. ostentatious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많이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화려한 이런 뜻입니다. 화려함을 뽐내는 사람은 결국 이것은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허세를 부리는. 그러면 이제 이 여기에 있는 ostentatious라는 단어는 1번에 있는
바로 pretentious하고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의어로 일단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ostentatious라는 단어는 1번에 있는 pretentious하고 동의어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4번 단어를 봅시다. 4번에 있는 거는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ABS는 앞서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뒤에 뭐예요? true는 진실의 뜻이죠. 자, 그러면 true. 자, 다시 철자 다시 적을게요. 자, 다시 적겠습니다. 나왔어요? abstruse라는 단어 있죠. ABS는 뭔가를 앞서간다는 이야기고 뒤에 나오는 이 어근이 바로 진실의 이런 뜻이죠. true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 진실을 앞서가니까 이해하기가 난해한 것이 되죠. 그래서 abstruse라는 단어는 진실을 앞서갔으니까 너무 난해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난해하고 너무 깊은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심오한. 그러면 기존에 난해한, 일단 답은 나왔죠.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불가사의 비밀 애매한. 자, 그러면 기존의 abstruse의 기존 동의어로 어떤 단어가 출제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recondite라는 단어가 있죠. 난해한, 비밀의, 심오한, recondite를 잘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는 이 단어가 편입해서 기출되었고 우리 공시에도 나왔죠. 바로 이 단어 중요하죠. esoteric이라는 단어 있죠. 자, 이 경주에 보면은 바로 여러분 에밀레오정이 있죠. 애기 울음소리가 나죠. 애를, 그 비밀을 살펴보니까 애를 솥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애 울음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esoteric, 그 울음소리의 비밀을 알아보니까 이런 심오한 난해한 소리가 나더라 말이죠. 애를 솥에 넣어서 그 애 울음소리가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esoteric이라는 단어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기출됐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죠, 여러분. uncanny라는 단어 있죠. can, 할 수, on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난해하고 심오한 것이다. 그래서 uncanny라는 단어, uncanny가 최근에 기출되었던 아주 어려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불가사의한 비밀의 단어 답시다. arcane, abstruse, recondite, esoteric, 그다음 uncanny라는 단어 이렇게 단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10번 문항을 가겠습니다. 자, 10번은 우리 너무 많이 했던 거죠. sardonic이라는 단어 있죠. 자, 이 사이가 너무 많은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한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사돈이 냉소적인 이렇게 그렇겠죠. sardonic 하면은 사돈이 이 사이에게 뭔가 냉소적이다라는 이야기죠. 냉소적인 다는 것은 뭔가 비웃는다는 느낌이 되어야 되니까 1번에 보면은 heart는 heart, 이 심장,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진심 어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단어는 pitiful 하면은 이것도 기본 단어 불쌍한, 바로 불쌍한, 그 다음에 가엾은 이런 뜻이죠. 불쌍한, 가엾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oud는 큰 이런 뜻이고 소리가 큰. 그 다음에 4번 단어를 보면은 mocking 하면은 이것도 있어요. 막 비웃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웃는 거, 냉소적인 거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13강에 나오는 간용구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강은 바로 우리가 필수 간용구 150개를 외워야 된다 했죠. 파워복과 5.0에 나오는 게 바로 587개의 김태동 파워복화 간용구가 되고 여기 있는 거 말고 최근에 기출되고 있는 간용구 바로 150개는 지금 하고 있는 파워복화 9.0을 통해서 추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3번 간용구를 봅시다. 누군가에게 hard time 하면은 힘든 시간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다시 직역을 하면은 누군가에게 힘든 시간을 제공한다. 그 옆에 뭐예요? 그 사람을 무안을 주고 놀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누군가에게 힘든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간용구적 의미가 그 사람을 놀리는 상황, 뭔가 무안을 주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예문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봅시다. 누군가의 way, 길에서 out of, 벗어나서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옆에 보세요.
뭐뭐 하기 위해 자신의 갈 길을 벗어나서 가다. 그 말은 돌아서 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가는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갈 길을 벗어나다는 것은 뭔가 돌아서 간다는 이야기죠. 뭔가 돌아서서 가다. 그런 뜻으로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번째 간용구를 보면 go steady. 이건 쉽죠. steady가 뭔가 꾸준하고 고정된 거죠. 그렇게 고정되고 꾸준하게 간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상대하고만 데이트하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가다. 바람을 안 핀다는 이야기죠. steady하게 꾹 간다. 두 사람 사이가 쭉 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다. 한 사람의 상대하고만 데이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월 20일 수요일 현장 강의에서 우리 1부 수업 보통 우리가 1시간 정도 수업 시간이 걸리는데 선생님이 조금 군더더기 설명을 다 빼고 해서 거의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이후에 여러분 그 녹색교재 김태동의 그 파워 문법 우리 지난주 이어서 그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했는 거 올려놓고 복습해 주시고 기다리시면은 선생님이 그 문법적인 설명을 녹화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모든 상황이 지금 불안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시기에 잘 적응해서 다가오는 시험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맞아서 꼭 합격하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변화에 민감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도 수험생으로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 현강에서 하지 못했던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일부 강의를 소개했습니다. 자, 2부에서는 문법 설명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해 주세요. YBN 공무원 편입영어 담당 김태형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